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소방설비기사 우리 실기 분야 좀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우리 필기 시험 보시고 합격하신 분들 우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필기는 이제 끝났으니까 필기는 잠깐 접어두고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 이제 실기 또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기는 외워야 될 게 좀 많아요. 우리 필기는 사지선다라제가 우리 찍을 수가 있었죠. 모르면 4개 중에 하나 찍으면 돼. 그래서 우리 누구 운 좋으면 맞지만 실기라는 거는 찍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실기는 모든 걸 다 우리 누구 주관식 그 다음에 계산을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 절대로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책을 많이 보고 많이 내가 우리 암기를 한 만큼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기에는 요령이 별로 없어요. 요령보다는 내가 우리 누구 꾸준히 책을 좀 많이 봐가지고 내 머릿속에 많이 넣어놓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누구 소방 설비 우리 기사. 자, 우리 전기 분야예요. 전기 분야 우리 실기. 자, 이제 우리 필기는 끝났으니까 실기도 마찬가지. 점수는 합격 점수 몇 점이냐? 60점이에요. 60점. 자, 60점이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우리 뭐 해줘야 돼요? 60점에 우리 60점 정도는 맞을 수 있게끔 우리 공부를 좀 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실기를 우리 크게 나누자 그러면 우리 실기 단답 파트가 있어요. 단답. 그 다음에 우리 시퀀스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누가 있냐? 우리 도면 파트가 있어요. 도면. 뭐 크게 나누자 그러면 단답이라는 건 이제 나중에 우리 뭐에 대해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뭐 쓰시오 하고 나오는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몇 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오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괄호 넣기 문제가 나와요. 괄호에다가 우리도 괄호 쳐놓고 괄호에다가 우리 누구 채워 넣으시오. 이런 형태 우리 문제가 나오고, 단답에서 우리 누구 단답 형태가 여기서 최소 50점 이상 나와요. 50점 이상. 그러니까 우리 실기의 주 메인을 차지하는 게 누구다? 단답이에요. 그래서 쓰고 그 다음에 우리 뭐하고 괄호 넣기 뭐 이런 형태들의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시퀀스라는 건 우리 필기 때도 좀 했었죠. 우리 필기 때도 좀 했었는데 필기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그 다음 엔드원한 뭐 이런 것들 가장 기본적인 것만 얘기를 했었고,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 시퀀스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 뭐 심볼도 시퀀스에 대한 심볼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도면을 이해를 해야 돼요. 도면을 좀 내가 우리 시퀀스 도면을 이해를 해야지만 뭐 할 수 있다. 문제를 좀 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누구 요 도면에 대한 내용들 이제 뭐 정역 운전이라든지 Y 델타라든지 자기유지 그 다음 뭐 인터록, 기본적으로 우리 여기 우리 기동회로 중에는 정역 그 다음 Y 델타 얘네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중에 Y 델타가 제일 많이 나올 거고, 그런 이제 그 도면을 봤을 때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다 우리 내가 한번 알 수 있으면 알아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시퀀스 도면이 주어지면 이 접점이 뭐라는 거고 얘는 누구 거고, 이 도면을 좀 이해를 할 줄 알아야지만 우리 문제가 약간만 좀 우리 변경돼도 내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가면 이제 우리 누구 논리식이 또 나올 거예요. 논리식. 논리식을 우리 필기 때도 했듯이 이걸 또 우리 모두 할 줄 알아야 된다. 간소화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논리식을 최소화, 간소화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카르노 도표도 있는데 걔네들이 문제 나오기는 있지만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은 드릴 거고 그때 한번 확인 정도만 해보시고 문제 풀면서 한번 적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누구 요 타임 차트를 내가 읽을 줄도 알아야 되고, 시간이 변함에 따라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차트로 표시한 타임 차트도 내가 뭐 한다? 우리 보고 이해하고 우리 걔네들을 우리 누구 내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퀀스 파트가 문제 나오는 거 보면 한 10점은 넘어가고 한 20점, 10점에서 20점 사이 정도 뭐 한 요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좀 출제가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우리 도면, 그러면 얘네들은 이 도면에 대한 거는 대부분이 우리 누구냐 가닥수 산출에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가닥수 또는 물량, 거기 어떠한 우리 누구 어떠한 우리 부속품들이 들어가는지 이런 물량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것들 우리 누구 산출하는 거, 자, 이런 게 우리 누구 주 메인이 좀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본 강의 들어가면 얘기를 하겠지만 특히 가닥수, 기본적인 가닥수들은 내가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발신기 세트다. 자, 발신기 세트가 하나 내 눈에 보이면 발신기 세트에 들어가는 기본 가닥수는 몇 가닥이냐? 그러면은 말 없으면 우린 7가닥 기준 갈 거예요. 7가닥이고 지, 공, 응, 전, 경종선, 표시등선, 그 다음에 경종, 표시등, 공통선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두고 7가닥이 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얘네들을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 4가닥은 어디 들어가는 거? 발신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발신기. 발신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4가닥이고,
그 다음에 경종하고 우리 누구 경종에는 경종선과 경종 공통선, 표시등에는 표시등과 표시등 공통선 이렇게 들어갈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발신기 중에도 이거 우리 지구선과 공통선은 또 어디로 넘어가냐? 감지기로 넘어가요. 감지기로. 그래서 이런 우리도 기본적인 이 선들이 어디로 연결되고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 그리기도 해야 돼요. 그릴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발신기 세트에 이제 선을 연결하는 결선하는 뭐 이런 것들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선 방법도 나올 거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퀀스 도면에 우리 두고 결선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출제가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제가 우리 누구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누구야 기본적인 내용들과 여기 이렇게 변형됐을 때 적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우리 연습하는 건 뭐 하면 돼요?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야죠. 문제를 나오면 내가 문제 가지고 그 다음에 요점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우리 너무 많아. 우리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점에 대한 내용들은 내가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냥 한번 우리가 필기 때 했던 거 확인 한번 하고 요 중에서 이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라고 설명드리면 그 정도만 한번 보시고 근데 걔네들도 어떻게 나오는지를 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관연도 기출문제를 처음부터 이렇게 쭉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쓰시오 그러면 뭐에 대해서 몇 가지 쓰라는 게 나오는구나 뭐에 대해서 몇 가지 쓰라는 게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이 정리이 되겠죠. 뭐에 대해서 써라고 나오는구나 뭐 우리 두고 시험 방법 중에는 무슨 시험 방법들이 우리 쓰라고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뭐 하면서 문제 풀면서 요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우리 문제 보다가 헷갈리거나 아니면 좀 이해하고 싶으면 앞으로 넘어와서 요점에서 확인을 해보시는 요런 형태로 가는 게 좀 낫지. 요점을 다 본 다음에 나는 우리 두고 문제를 풀겠다 그러면 이 요점에 우리 나오는 것들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모르니까 문제 풀기 전에 그냥 무적대고 외우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관연도 기출을 좀 먼저 이렇게 한 번씩 쭉 한번 봐보세요. 보면 요런 거 우리 뭐 쓰라고 나오는 거나 요런 계산들이 나오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우리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소방설비 기사 우리 누구 전기 분야 우리 실기 파트는 얘는 제가 필기 때도 얘기했지만 주 메인 핵심은 누구냐 소방 전기 구조 및 원리라는 우리 누구 필기 때 했죠. 몇 과목? 4과목. 4과목에 대한 얘네가 우리 주 실기의 메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누구 나오냐? 경보설비 나올 거예요. 경보설비. 우리 필기 시험 볼 때 4과목에서 우리 경보설비 파트가 몇 점? 60점 이상 차지했죠. 거기서 우리 우리 여기에 나온 내용만 다 맞춰도 합격이에요. 합격이 아니라 우리 누구 기본 점수 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경보설비가 가장 많이 나왔었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 실기 때도 누가 경보설비가 제일 많이 나와요. 실기 때도 누가 제일 많이 나올 거다. 경보설비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 때 나왔던 것들이 그대로 실기에 적용되는 게 참 많을 거다. 아시겠어요? 경보설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경보설비들 뭐 있었어요? 필기 때 했던 거 복습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자동화재 탐지설비 우리가 줄여서 자탐설비라 그랬죠. 자동화재 탐지설비. 그 다음에 자동화재 속보설비 우리 차속설비. 그 다음에 우리 비상경보설비라는 게 있고 비상경보설비 일명 비상벨 또는 우리 사이렌 설비 같은 것들. 자, 그 다음에 우리 비상방송설비 있었나요? 비상방송설비. 그 다음에 얘네들은 우리가 예비전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비전원 얼마 필요했었어요? 우리 감시는 몇 분? 감시는 60분간 우리 누구 유효하게 감시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우리 누구 동작을 시키는 건 몇 분 이상? 최소 10분 이상 우리 누구 정상적으로 동작시킬 수 있는 뭐 이 정도 이상의 비상 우리 누구 전원 장치들이 필요했었나요? 이런 게 실기 때 다 문제란 얘기예요. 필기 때 했던 것들이 그대로 실기 때 또 나올 거란 얘기예요. 요거 말고도 우리 누전 경보기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스 누설 경보기도 있었죠. 가스 누설 경보기. 요거 외에 우리 또 누구 있어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각 경보기도 있었나요? 시각 경보기. 우리 청각 장애인 분들을 위한 우리 시각 경보 장치, 시각 경보기. 또 누구도 있다. 우리 누구? 얘네 우리 통합 감시 시스템, 통합 감시 설비. 뭐 이런 것들 얘네들이 다 우리 누구였다?
경보 설비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게 얘네들이란 얘기예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 시각 경보 장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요거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 필기 때도 많이 나왔듯이 실기 때도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별로 안 나와요. 거의 뭐 문제 낼 만한 게 별로 없으니까. 이건 필기 때도 뭐 문제 몇 개 없었죠. 우리 실기 때도 거의 우리 별로 없고. 그 다음 방송 설비, 우리 경보 설비, 방송 설비. 얘네들도 시험에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누전 경보기도 약간 좀 나오고, 그다음 가스 누설 경보기 얘네들도 별로 문제는 없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문제가 우리도 많이 있는 편은 아니라는 얘기. 얘네들은. 그래서 우리 많이 나오는 것들 얘네들. 그다음에 얘네들도 좀 나올 거고, 뭐 얘는 아예 문제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 경보 설비가 어디에서도 실기에서도 주 메인 핵심을 차지할 거다. 그만큼 많더라. 자동화재 탐지 설비 안에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감지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발신기, 그다음 누구 수신기, 중계기, 그 다음에 우리 누구 부속 설비들 있죠. 뭐 음향장치라든지, 그다음 뭐 표시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우리 누구 내용들 안에 우리 들어가면 또 계속 양들이 많다는 얘기. 감지기 안에도 해야 될 게 많고, 발신기 안에도 많이 있고, 수신기 안에도 많이 있고. 맞아요. 우리 그러면 이때 했던 내용들 중에 우리 필기 때도 제일 많이 출제되는 분야가 어떤, 우리 얘네들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제일 많이 출제됐던 분야가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들이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 설치 기준에 대한 거 가지고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감지기 설치 기준, 발신기 설치 기준, 수신기 설치 기준, 그다음 비상경보 설비 설치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괄호 넣기 문제 또는 우리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우리 물어본다는 얘기고, 특히 괄호 넣기 문제 같은 거. 감지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예요? 설치 높이에 따른 우리 누구 분류들이 있었죠. 4에서 8m냐, 8에서 우리 누구 15m냐, 15에서 20m냐, 20m 넘어가는데 시설해주는 이런 감지기들, 이런 것들도 다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각 감지기마다 우리 누구요? 범위가 있었죠. 어떤 바닥 면적 얼마마다 몇 개 이상 설치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누구 전체적인 이런 기준들, 그런 것들을 다 좀 내가 숙지하고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문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방 설비기사 실기 분야는 주 메인이 누구다? 소방 우리 구조 및 원리, 전기 구조 및 원리가 주 핵심이고, 요 안에서도 우리 필기 때 경보 설비가 핵심이었듯 실기도 마찬가지 누가 우리 경보 설비가 주 메인이 되는구나, 핵심이 될 거구나. 자, 요거 하고 나면 요 안에도 이렇게 우리 누구 내용이 좀 많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요거 하고 나면 우리 또 누가 있어요? 소화 활동 설비라는 게 있었죠. 소화 활동 설비. 소화 활동 설비 그러면 우리 누구 있어요? 연자 들어간 거. 재연 설비, 연결 살수, 연결 송수, 연소 방지 설비. 그다음에 우리 비상 콘센트. 그다음에 우리 누구 무선 통신 보조 설비, 무선 통신 보조 설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필기 시간에 우리 누가 메인이었어요? 비상 콘센트. 필기 시간에 우리 비상 콘센트가 메인이고, 그 다음에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얘네 두 가지가 메인이었죠. 필기 때도 얘네가 메인이니까 실기 때도 누구? 얘네들 갖고 물어볼 거, 얘네들 갖고. 여기에 우리 누구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재현 설비도 나오긴 나오지만, 뭐 문제에서 막 뭐 설명을 물어보고 이런 개념보다 요거는 나중에 어디 도면 같은데 가닥수산출하고 할 때 요런데 우리 누구 좀 우리 출제가 좀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여기도 메인은 누구다? 비상 콘센트와 무선 통신 보조 설비가 필기 때 메인이었듯 실기 때도 똑같아요. 얘네들 가지고 거의 물어볼 거란 얘기예요.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비상 콘센트 같은 경우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하고 나니까 우리 또 누구 있었어요? 피난 구조 설비라는 게 있었죠. 피난 구조 설비. 여기는 우리 누구 피난 설비도 있었고, 피난 설비 뭐 미끄럼대, 완강기, 구조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별로 안 나와요. 뭐 조금 나오고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인명구조기구 있는데 인명구조기구도 우리 누구 여기는 인명구조기구도 거의 메인 내용은 아니에요. 나오는 게 없어요. 얘는 아예. 자, 그 외에 우리 피난 구조 설비 중에 누구 있었어요? 유도등 있었죠. 유도등. 그러면 유도등에 대한 거 우리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그 다음에 객석 유도등. 그래서 피난구 유도, 우리 통로 유도 등에는 또 복도 통로, 거실 통로, 계단 통로 유도 등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우리 또 누가 나와 있어요? 비상 조명등이라는 게 있었죠. 비상 조명등. 비상 조명등 말고 또 누구도 있어요? 휴대용 비상 조명등도 있었나요?
자, 우리 피난 구조 설비 중에는 전기 파트에서는 누가 메인이었어? 얘네 두 개가 메인이었죠. 요도등 전기 들어가는 것들, 우린 전기 안 들어가는 얘네들은 이렇게 별로 우리 비중이 없었잖아요. 실기도 마찬가지. 얘네들 가지고는 거의 문제 안 물어보고 얘네들 갖고 물어볼 거예요. 필기 때 메인이 됐던 것들이 그대로 실기 때 다 뭐가 된다? 그대로 메인이 될 거예요. 그럼 필기 때 우리가 봤던 내용들 가지고 실기 때 또 뭐 할 거다? 그대로 써먹을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피난 구조 설비 중에는 얘네가 메인이 되는구나. 자, 그래서 우리 필기 때 했던 것들 경보 설비에 대한 거 다 봐야 되고 아주 잘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다음 비상 콘센트,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유도 등 비상 조명 등 얘네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필기 때 했던 거 그대로 갖고 와서 또 보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갈 거란 얘기예요. 추가적으로 하고 자, 그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자, 우리 아까 도면 있다 그랬죠. 요 도면 이제 가닥수 산출하고 하면서는 여러 가지 소화 설비들도 같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 누구 소화 설비들까지 같이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프링클러 설비, 그다음에 우리 누구 뭐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관련된 것들이랑 같이 좀 얘기를 할 거예요. 할론, 그다음 CO2 왜 얘네들이 어떤 설비를 했냐에 따라 들어가는 가닥수 산출이 다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소화 설비들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뭐 소화 설비들에 대한 거 많은 거를 공부해야 되고 막 우리 누구 쓰시오 이런 거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소화 설비는 다 누구 거예요? 기계 거잖아요. 기계 거. 우리 기계 분야, 기계 파트의 핵심은 누구다? 소화 설비죠. 그다음 우리 전기 분야의 우리 핵심은 누구고? 경보 설비고.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 얘네들은 이제 나중에 가닥수 산출하거나 할 때만 얘네들 한번 비교해서 확인을 정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외에도 이제 우리 책 맨 앞에 보면 누가 나온다? 심벌이라는 게 나와요. 심벌이 나오는데 그 앞에 있는 심벌 정도는 한 번씩 보고 내가 암기할 수 있으면 좀 암기해 두시는 게 좋아요. 문제 풀다 보면 그런 심벌들이 나오니까 요 심벌이 뭐를 의미하는지 정도는 내가 알아야 되고 또 이 심벌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정도 심벌들은 알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뭐 할 거다. 내가 문제 푸는데 알아볼 수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심벌들은 맨 앞에 이제 우리 누구 책 이렇게 넘기면 바로 심벌부터 나올 거예요. 심벌 정도는 내가 기본적으로 좀 암기를 좀 해두자. 아시겠나요? 자, 이게 우리 누구 소방설비기사 우리 전기 분야 실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주 메인 핵심은 누구다? 단답.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누구 단답이라는 건 다 쓰라는 게 나오겠지만 쓰라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도 나와요. 계산 문제 나올 거예요. 자, 이쪽으로 잠깐 올까요? 자, 이쪽으로 와서 우리가 계산 문제들이 이제 좀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푸시오, 계산하시오 이런 것들이 나올 건데 계산 문제 풀 때는 기본적으로 풀이 과정 쓰는 란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누구 답을 쓰는 란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풀이 과정 쓰는 란에다 이 계산에 대한 풀이 과정을 다 써줘야 되고 답 쓰는 난에다 여기서 우리 계산한 값 가지고 답을 우리 정답을 써줘야 돼. 그래서 풀이 과정도 맞고 답도 맞아야지만 계산 문제 전체 점수를 주는 거지. 풀이 과정이 틀리고 답은 맞았어요. 그러면 점수 안 줘요. 점수 안 주니까 우리는 누구 풀이 과정과 답이 모두 우리 누구 맞아야지만 뭐 할 거다. 점수가 우리 점수 처리가 될 거다. 둘 중에 우리 누구 틀리면 우리 뭐 한다. 점수 처리 안 될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형태 문제는 계산 문제를 푸는데 여러 개 한 서너 개, 네다섯 개를 물어봐요. 그러면 위에서 푸는 계산 문제 우리도 계산 방식이 틀렸어. 그러면 얘를 갖고 다음 문제 풀어야 되면 어떻게 돼? 다음 문제도 틀리겠죠. 그러니까 하나 틀리면 줄줄줄 틀리는 이런 형태의 계산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도 확실히 해줘야 되겠죠. 필기보다는 실기 때 우리 누구 전기보다는 기계 쪽에 그런 게 조금 더 심하기는 해요. 우리 유체역학 또는 우리 누구 기계 구조 및 원리 쪽 가가지고 계산 문제 뭐 요거 방수량이나 뭐나 우리 틀리면 계산이 틀려버리면 그거 가지고 또 밑에 우리 연결해서 계산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막 우리 줄줄이 틀리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계산 문제가 나오면 계산 문제는 두 가지 뭘 맞춰야 된다. 풀이 과정도 맞아야 되고 뭐도 맞아야 된다. 우리 누구 정답도 맞아야 되더라. 그다음에 계산 문제 풀다 보면은 계산 문제 소수점 여러 개 나오는 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소수점은 아무 전제 조건 없으면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가지고 둘째 자리 정도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소수점을 계속 다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소수점 길게 쓰면 또 안 좋아요. 우리 감독관들이 안 좋아하니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몇째 자리까지만 둘째 자리까지만 원래는 그 앞에 시험 우리 주의사항에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누구 말이 없을 때는 소수점이 우리 누구 여러 개 나오는 거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만 써라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 맞춰가지고 해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우리 문제를 읽다 보면 문제지 안에 또 별도의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문제는 소수점 이하 절상해라 아니면은 우리 누구 이 문제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써라 이러고 따로 별도로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걔는 둘째 자리까지가 아니라 문제지상에서 주어진 대로 첫째 자리까지 해라 그러면 첫째 자리까지만 뭐 해라 이렇게 우리 계산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 항상 계산 문제 풀 때는 누구 풀이과정 답 모두 맞아야 된다.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우리 실기는 요런 것들을 좀 할 거다라고 좀 설명드린 거니까 한번 확인해 두시면서 우리 실기는 어떻게 공부하자? 가급적이면 저는 문제를 많이 우리 관연도 기출 문제를 한 번씩 계속 우리 쓰면서 공부하시라고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몇 개년도 거꾸로 가는 게 좋아요. 우리 거꾸로 19년도 거부터 18년도, 17년도, 16년도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나왔던 게 우리 유사한 문제 또는 똑같은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이제 우리 보기 수월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거꾸로 가면서 우리 많이 볼 수 있으면 뭐 한 10개년도 보면 좋고 더 볼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 우리 많이 보고 많이 내가 우리 습득할 수 있으면 그만큼 점수가 뭐 할 거다. 많이 우리 두고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나오는 유형의 문제들이 좀 비슷비슷한 계산도 비슷비슷한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다 보니까 비슷한 유형의 계산 문제들이 숫자만 바꿔서 막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숫자 바꿔가지고 내가 우리 똑같은 계산 우리 문제면 공식은 알고 있으니까 뭐만 숫자만 대입해가지고 풀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연습을 좀 많이 해두시면 좋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그 다음 뭐 한다? 앞에 있는 내용들은 여기서 우리 내가 한번 확인하고 싶을 때 앞으로 넘어가서 확인 한번 해보시는 거 아시겠나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소방설비 기사 이제 앞으로 실기 때 어떤 거 할 건지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메인이 뭐라 그랬어요? 경보설비라 그랬죠. 메인 우리 경보설비부터 또 한번 쭉 얘기를 할 거고 당연히 뭐 할 거예요? 경보설비가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릴 거예요. 해야 될 내용들이 많으니까.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정리하고 다음 시간부터 우리 본 강의 때 우리 누구 다시 한번 또 우리 찾아뵙도록 하죠.